음식료 쪽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네, 국제 곡물 가격이 중요합니다. 음식료를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먼저 국제 곡물 가격이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부터 2020년도 약 10년 동안 사이클에서 음식료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가 아주 세게 올랐던 경우가 2번 정도 있습니다. 2011년도 초반때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국제 곡물 가격이 그냥 횡보를 할 때 크게 안 움직였을 때고요. 2016년도에 그때 또 음식료 관련주들이 한번 세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적어도 안 움직이거나 안 오르거나 떨어져 줘야지만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은 좋아진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그게 같고요. 원가 측면에서 부담이 줄어서 네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자, 최근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제 뭐 우리 3대 곡물이라고 하는 옥수수, 소맥, 뭐 대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맥이 보리죠. 소맥이 이제 밀가루 쪽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 밀이죠, 밀. 아, 밀. 밀이죠. 그러면 네. 보리는 뭐예요? 보리요? 근데 소맥 가격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연초 이후에 거의 한 20%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면 가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맥이랑 또 팜유라는 게 있습니다. 팜유도 계속해서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원재료 가격, 원가가 올라가니까 라면 값 인상이 되었겠죠. 진짜 몇 년 만에 인상했다 뭐 네.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국제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뭐 라면뿐만 아니라 뭐 과자라든지 우유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러한 음식료 가격들이 다 인상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민 부장님 뭐 회식하셨다며? 네네네. 몇 분이 가셨어요? 딱 8명이요. 지켰습니다. 아 지켰어요? 네, 8명. 지켜야죠. 지켜야죠. 제가 알기로 민 부장님은 그렇게 술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우리 네. 황 팀장님은 일단 비주얼로는 거의 말술을 네, 그죠? 네 비주얼 그대로. 특히 소주. 뭐 소주, 맥주, 와인 뭐 다. 그럼 저는 지금 술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내지는 제한 풀리면은 그쪽으로 먼저 떠올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진로 같은 주식들은 1년 내내 화이트 진로를 네, 미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화끈하다. 주정도 아. 다른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 먹다가 이제 진로에서 만든 테슬라로 테라로 바꿨죠. 갈아타셨나요? 네. 주주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주식 앞에서 뭐 이념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뭐 없고. 입맛 없으니까. 네, 입맛도 없죠. 어떻게 가망 있어요, 그래? 주주시장이라는 게 한 번 어느 정도 입맛이 고정이 되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건 잠깐 농담이었고요. 형성이 되면 이게 사실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처음처럼과 그 참이슬의 원래 비중이 한 5대5 정도였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진로이즈백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좀 판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좀 순해졌거든요. 그래요? 맛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좀 드시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음. 맥주에서도 여전히 뭐 카스가 조금 더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도 높은 수준입니다만 테슬라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테라하고 그랬죠. 이제 진로하고 섞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구간에 대한 그동안 응집됐던 에너지를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절로 가게 되면 화이트 진로가 좀 수혜를 받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정상화만 돼도. 지금까지 네. 말수를 마다하지 않는 주류파였고 그러면 비주류파인 민 부장님 보시기에 민 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황 부장님 설명에 뭐 하자 없어요? 반대입니다. 반대야. 아, 농담이고요.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술의 종류까지 저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일단은 주류 쪽에 수출 지표를 한번 보시면 맥주 수출은 바닥에서 조금 회복되는 그림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리고 예. 반면에 소주의 수출 금액은 점진적으로 좀 아직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아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주를 어디서 마셔요? 우리 한국 말고. 뭐 해외에서 유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황 팀장님이 아마 설명은 이거는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술은 쓰더라고요. 쓰다. 네, 써가지고 저는 되게 쓴데 특히나 요즘 소주를 덜 마시는 이유가 소주가 더 독하잖아요. 맞나요? 다현 씨가 웃는다. 네. 그 달달한 걸 왜 쓰다 그러나? 소주가 쓰다는 말부터 동감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안 되시겠구나. 저는 저 수출 금액 줄어드는 게 소주가 싸서 사람들 선호도가 맥주 쪽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여기서 진행자로서 끊겼습니다. 비주류라서 이 주류 업종 얘기 설명이 안 다가오네. 그럼 우리 황 팀장님,
이거 말고는 없어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외식 산업 동향 지표들을 보면 네. 계속 외식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CJ 그룹이 외식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그 CJ가 외식 브랜드뿐만 아니라 또 그 대기업 급식들도 많이 하고 네.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내년에는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메리츠에서 나온 음식료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위드 코로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업종과 또 원가 스프레드 개선이 되는 종목을 잘 봐야 한다라면서 역시나 하이트진로 언급이 됐고요. CJ 프레시웨이도 언급이 됐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요.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좋을 거다. 특히나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 업소용 채널로 맥주 수요가 굉장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접근은 실적으로 접근하시는 우리 정통파 민 부장님. 그러면 음식료 업종의 실적은 어때요? 네, 일단 저도 일단 한번 마셔보고 나중에는 직접 한번 말씀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실적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 쪽부터 먼저 한번 참 그래프를 라면 좋아한다. 그러게요. 오늘 라면 말씀 많이 드리네요. 자, 라면 수출 금액 먼저 왼쪽으로 한번 보시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2달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 자체가 플러스 성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수 시장은 특히나 라면 제품 가격 인상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외 수출까지도 살아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업황이 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원재료 가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소맥 가격이죠. 소맥이 이제 라면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 소맥 가격만 좀 떨어준다면 미리 라면 가격을 인상해뒀기 때문에 만약에 원가만 떨어준다면 그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맥 가격 추이를 라면을 투자하시기 전에 소맥 가격이 좀 떨어지는 조짐이 보이면 그때 저는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소맥 가격 추이를 좀 보시면서 라면 관련주, 삼양식품, 농심의 저점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하나 공부한 게 그거네요. 통상 유가 오르면은 정유주 이런 것들이 올라요. 그런데 이쪽은 반대네. 그 재료라 할 만한 그런 소맥 같은 게 오히려 낮아지면 차라리 주가에는 더 긍정적이다.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 곡물이 거의 다 100% 가깝게 다 해외에서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떨어져줘야지만 음식료 업체한테는 수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미 묻어둔, 이미 저장해둔 기름에 대한 가치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저장해둘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황 팀장님 먼저 그러면 음식료 쪽에 토픽 저는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말씀드렸어요. 네. 오로지 네, 먹고 죽자. 네, 어? 네, 맞습니다. 그럼 하이트진로랑 네. 롯데칠성이랑 있잖아요. 네. 하이트진로인가요? 지금은 이미 점유율 면에서 맥주와 소주, 그러니까 소주는 어느 정도 이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미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 되어 있고 맥주 부분이 좀 변수긴 한데 테라가 2018년도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점유율을 보면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뭐 소주와의 그런 뭐 콜라보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맥주 입맛이 사실 진짜 바뀌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앞으로도 또 가능성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외식 업장, 객장으로 이제 많이 좀 아직은 소비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10시 이후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해결되기 때문에 뭔가 정상화만 돼도 저는 뭐 크게 바라는 게 아니라 네. 크게 바라는 것도 있지만 정상화만 돼도 소비가 정상화만 돼도 주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위에 올라와 있을 거다. 주당다운 네. 말씀이시다. 그리고 네. 오히려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좀 꺾이지 않을까 차라리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그 말씀, 네. 그 마지막 그 말씀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그래요, 민 부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토픽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저도 뭐 리오프닝이 되면 맥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쪽만 놓고 보면 뭐 주류 쪽만 놓고 보면 사실 베타 좀 주가가 더 뛸 수 있는 것은 하이트 진로가 저도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리오프닝이 되면 주류 업체들 간의 경쟁이 저는 좀 다시 또 MS 경쟁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비도 많이 좀 지출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주류 쪽에서는 좀 안정적인 게 저는 롯데칠성이 왜냐하면 음료 부분이 오히려 실적이 방어를 해주거든요. 저도 요즘은 예전에는 저 콜라나 사이다 같은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술 드실 때 저는 이제 사이다 이렇게 마시는데
요즘 제로 브랜드가 나와서 네, 너무 맞아요. 좋거든요. 예, 제로 칼로리.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요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음료 부분이 혹시나 주류 쪽에서 마케팅비가 많이 나가서 좀 혹시라도 좀 생각보다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음료 부분을 좀 방어해 줄 것 같아서 롯데칠성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가 CU 같은 편의점에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잘 아시겠네. 그 동물 그 네. 맥주 예, 그 곰 뭐 맥주 뭐 이런 네. 것들 요즘 수제 맥주가 네.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이 TSMC 우리가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제 맥주의 TSMC는 롯데칠성이 또 생산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롯데칠성 쪽이 좀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자 쪽에서는 오리온 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격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중국 쪽에서 이미 가격 인상해뒀고 러시아 쪽에서는 10월 달에 비스켓이라든지 파이 쪽에 또 전 제품 가격 인상 다 해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자 만드는 원가만 떨어져주면 오리온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자가 아니고 과자. 그러니까 저도 과자 해놓고 과자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머리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저만 그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과자 만들 때도 밀가루가 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매 가격 떨어질 때 이 오리온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종목 추천해주고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매번 느끼는데 매주 야 우리 주식 발굴단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공감해서 이렇게 매수 대회에 동참하신다고 해서 시세가 나오겠는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는 가끔씩 그래요.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보니까 그 테마나 패러다임이 메타버스로 갑니다. 그렇죠. 이 분명히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들이 있어서 옛날 뭐 차화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세력들이 음식료를 건드려 줘야 같이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서 이 개미 군단의 외로운 싸움이죠. 알겠습니다. 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미는 우리 황유엔 팀장님과 실적 위주로 접근하시는 민재기 부장님의 음식료 업종 분석 들어보았습니다.